그가 전용기에 탑승하려던 순간 한 절박한 낯선 소녀가 그를 막아선다. 그녀는 사보타주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수백만 달러 회의에 집중하며 이를 무시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말은 회사 내부에서 비롯된 음모로 드러난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터미널은 한국항공업계의 거물 박진우 회장의 전용기가 출발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그의 최신형 제트기는 활주로 끝에서 대기 중이었고 승무원들은 그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트 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대한항공산업의 CEO로서 20년 이상 군림해왔다. 회장님, 서울 본사와의 화상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륙 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서 정유미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오늘 미팅은 절대 놓칠 수 없어. 중국 측과의 계약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거야.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마지막 통화를 하며 전용기를 향해 걸어갔다. 수십억 원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고 그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 그때였다. 가지 마세요. 그 비행기 타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박진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화물구역에서 한 소녀가 뛰어나오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비행기가 위험해요. 제발 타지 마세요. 소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경호원들이 즉시 소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진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는 소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 누구니? 여기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인데.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이서현이에요. 어제 밤에 화물구역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회장님의 비행기에 대해 뭔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없었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다. 소녀를 안전하게 데려가 보호자를 찾아봐. 하지만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소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다. 박진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 그의 파일럿 최대현이 비행기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곧 이륙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로 올라가려는 순간 최대현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살폈다. 뭔가 이상합니다. 최대현이 중얼거렸다. 무슨 문제라도? 박진우가 물었다. 연료 냄새가 평소와 다릅니다. 더 강하고 화학적인 냄새가 나요. 최대현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이었고 그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다. 안전 점검을 한 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였다. 그는 미팅 시간에 늦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까 그 소녀의 경고가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그는 미신이나 비논리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오랜 경영자로서 그의 직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 점검해, 빨리. 박진우가 명령했다. 최대현은 비행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기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박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최대현의 급박한 목소리에 반응했다.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멀어졌고 몇몇 공항 직원들도 그들의 긴박한 모습을 보고 따라왔다. 그들이 안전구역으로 이동한 지 불과 몇 초 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였다. 충격파가 주변을 강타했고 박진우는 땅에 쓰러졌다. 그의 귀는 울렸고 시야는 흐려졌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공항, 보안팀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찰에게 진술했다. 한 소녀가 나에게 경고했어요.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녀요? 어떤 소녀입니까?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이서현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어떤 두 남자가 내 비행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의 말을 기록했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공항 제한 구역에 어떻게 아이가 들어왔는지 조사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CCTV 확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화물 구역의 보안 카메라가 전날 오작동으로 꺼져 있었고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한 공항 직원의 증언이었다. 그는 전날 밤 화물 트럭에 숨어 있는 아이를 본 것 같다고 했다. 박진우는 병원에서 가벼운 처치를 받은 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 강태식을 불렀다. 그 소녀를 찾아. 이서현이라는 이름의 소녀야. 공항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도 받아.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까?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어떻게 알았는지, 왜 나를 구했는지 알아야 해. 강태식이 떠난 후 박진우의 비서 정유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건가? 박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유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20년 넘게 일구어온 그의 제국에 누군가가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어린 소녀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박진우는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세요? 박진우 회장님. 여성의 목소리였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진실일보의 탐사 기자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목숨을 구한 소녀에 관해서요. 한지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왜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의 블루문 카페 오후 3시에요. 혼자 오세요. 한지원이 말했다. 전화가 끊긴 후 박진우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이상하게도 한 어린 소녀가 쥐고 있었다. 이서현, 그는 중얼거렸다. 네가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강남의 블루문 카페는 조용하고 은밀한 만남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박진우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변장하여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한지원을 기다렸다. 정확히 오후 3시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그녀가 한지원님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쉽게 알아보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진우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인사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원 기자, 내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신 소녀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당신을 구했는지도요.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의 이서현이었다. 박진우가 본 더럽고 초라한 소녀와는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아이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서현, 현재 11살입니다. 2년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그녀의 어머니는 이민아라는 분으로 한지원은 잠시 멈추고 박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 회사의 전 항공정비사였습니다. 박진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내 회사의 직원이라고?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겁니다. 그녀는 중간 관리자 수준의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지원이 계속했다. 이민아 씨는 2년 전 회사 내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해고되었고 그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실종이라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지? 공식적으로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딸 서현이는 어머니가 강제로 사라졌다고 주장하죠. 그 후 서현이는 외할머니와 살았지만 6개월 전 그 할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현이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11살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지? 아동보호시설은? 서현이는 시설에 가길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녀는 인천공항 근처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는 당신의 전 부사장이었던 김도준과 다른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죠. 그들은 당신의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서현이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도준이라고? 그는 3년 전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해고된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원하고 있었죠. 한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 소녀는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했는가? 그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서현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독점 취재권을 갖겠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좋아요. 그 아이가 어디 있나요? 지금은 제 아파트에 있습니다. 어제 사고 후 제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공항에서 도망치는 그녀를 우연히 보았고 제가 기자임을 밝히자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지원의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김도준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민아라는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지원의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현이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현아, 여기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셨어. 한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그 아저씨네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평소와 달리 위압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들었어. 이민아 씨지? 그녀가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몰랐어.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항상 정직하게 일했어요. 서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박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이니? 어떤 위험을 발견했다는 거지? 서현이는 한지원을 쳐다보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야기를 계속했다. 엄마는 정비팀 책임자였어요. 어느 날 엄마는 일부 비행기 부품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비행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속 주장하자 그들은 엄마를 해고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 엄마는 사라졌어요. 박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김도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 화물구역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두 남자가 왔어요. 한 명은 도준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당신의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나를 경고하기로 했니? 내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서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다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박진우는 이 어린 소녀의 용기와 선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분노했고 동시에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결심했다. 서현아, 네 어머니를 찾는 것을 도와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밝혀낼 거야. 박진우가 진지하게 약속했다. 서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요? 엄마를 찾아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김도준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네 어머니가 발견한 문제의 전모를 파악해야 해. 한지원이 끼어들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항공산업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해 왔어요. 이민아 씨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다른 내부 고발자들도 있었어요. 박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죠?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민아 씨가 가장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발견한 문서들이 있다고 서현이가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서현이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니? 내 어머니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USB에 모든 것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그걸 제게 주었어요. 누군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박진우와 한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 USB는 어디 있니? 박진우가 물었다. 서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숨겨뒀어요. 안전한 곳에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엄마를 찾아주실 거라면요. 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 어머니를 찾고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신뢰하던 부사장 김도준은 그를 해치려 했고 한 여성 직원은 진실을 밝히려다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부터 회사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잃었는가? 언제부터 이익만을 추구하며 안전과 윤리를 소홀히 했는가?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보안팀장 강태식이었다. 회장님, 김도준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그는 최근 여러 차례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의 경쟁사와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계속 감시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회사 정비 기록을 모두 가져와.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을 검토할 거야. 네,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정비 기록을 보시려는 건가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그걸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의 정비 기록이 쌓여 있었다. 강태식은 지시대로 모든 자료를 가져왔고 이제 박진우는 그것들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서류를 뒤적이던 그는 점차 심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정 항공기 부품들의 구매 기록과 실제 장착된 부품 간에 불일치가 있었다. 고가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저렴한 대체품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이것이 이민아가 발견한 거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비서 정유미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의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몇 시에? 1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김도준 전 부사장이 회사 앞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를 감시하고 있나? 네, 보안팀이 그의 움직임을 추적 중입니다. 정유미가 나간 후 박진우는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오늘 서현이와 함께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다. 어제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비행기를 폭발시키려 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멈추고 모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항공기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 저품질 제품으로 대체되었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다른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그런 주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재무이사 윤정호가 물었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문제를 2년 전에 발견하고 보고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는 정비팀 책임자였죠. 그녀는 해고되었고 그 후 실종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 누가 그녀를 해고했습니까? 박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윤정호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건 김도준 전 부사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는 이유로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도준은 3년 전 회사 자금 횡령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었을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책임자가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박진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모든 항공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아의 실종에 대한 조사도 재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통감했다.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윤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원과 이서현이 들어왔다. 들어오세요. 박진우가 그들을 맞이했다. 서연아, 어제는 잘 잤니?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전날보다는 덜 긴장한 모습이었다. USB를 가져왔니? 박진우가 물었다. 서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제게 준 거예요. 박진우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와 문서들이 나타났다. 이민아는 매우 체계적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다. 가짜 부품 사용 증거, 조작된 안전검사 보고서, 그리고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까지. 이건 대단한 증거야. 한지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화면에 나타난 이메일 교환 내용을 주시했다. 그것은 김도준과 윤정호 재무이사 사이의 대화였다. 그들은 저품질 부품 구매를 통해 절약한 비용을 착복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윤정호. 박진우가 충격에 빠진 채 중얼거렸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인데. 서현은 조용히 박진우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서현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어머니를 찾을 거고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물을 거야. 한지원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여기 봐요. 이민아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녀는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그럼 그녀는 살아있는 거야? 박진우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한지원이 대답했다.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곧 살아있어요? 정말로요? 그런 것 같아, 서현아.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를 찾을 거야. 그때 박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 강태식이었다. 회장님, 김도준이 회사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사무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긴장했다. 알았어. 그를 멈추지 마. 내가 직접 만나겠어.
전화를 끄는 박진우는 한지원과 서현을 바라보았다. 김도준이 오고 있어요. 서현이를 저 안쪽 회의실에 숨겨주세요. 그가 서현이를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지원은 서둘러 서현의 손을 잡고 안쪽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도준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오랜만이군, 진우.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볍게 인사했다. 박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왔지, 도준? 김도준은 느긋하게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자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네.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었어. 누군가 나를 경고했지. 박진우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김도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래? 누구?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자네와 윤정호가 벌인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박진우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가짜 부품, 안전검사 조작, 자금 횡령,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김도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난 그런 일과 관련 없어. 거짓말 그만해, 도준. 이민아가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내 손에 있어. 김도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민아라고 그 여자가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그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자네들은 그녀를 해고하고 협박했지. 박진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김도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진우, 자네는 항상 너무 순진했어. 사업은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우리가 한 일은 단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한 것뿐이야.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박진우가 소리쳤다. 과장하지 마. 우린 항상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켰어. 김도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회사는 번창했고 주주들은 행복했지. 자네도 그 혜택을 누렸잖아. 박진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난 몰랐어. 내가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자네가 CEO로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했지. 김도준이 비웃듯 말했다. 자네는 화려한 행사에 참석하고 언론 인터뷰나 하면서 실제 회사 운영은 우리에게 맡겼잖아. 박진우는 김도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회사의 세부 사항에 무관심했고 그 결과 이런 부정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다. 이제 그만둬야 해, 도준. 난 이 모든 증거를 당국에 넘길 거야.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러면 자네도 함께 몰락할 거야. 회사 CEO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네에게 있어. 자네가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기꺼이 책임지겠어. 박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도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태도를 바꿨다. 자네에게 제안이 있어, 진우.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넘어가자. 자네는 증거를 폐기하고 난 자네를 다시 해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게. 어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도준. 이미 늦었어. 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 김도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군. 그는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김도준 씨 체포합니다. 항공안전법 위반 사기 협박 혐의로요. 경찰 지휘관이 말했다. 김도준은 충격에 빠진 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진우. 기억해. 경찰이 김도준을 데리고 나간 후 한지원과 서현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서현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내 어머니를 찾을 차례야. 한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아 씨가 연락했던 사람들 중에 제 동료 기자가 있어요. 그녀가 이민아 씨의 소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우는 희망에 찬 눈으로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네,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한지원이 대답했다. 박진우는 서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곧 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서현아. 약속할게.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한지원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희망찬 표정을 지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제 동료 박소연 기자가 이민아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이민아 씨는 현재 강원도 산골에 숨어 지내고 있어요. 서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서현아. 한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안전해.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었어. 너무 두려워서 연락하지 못했던 거야.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이민아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민아 씨는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도준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도 그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지원이 설명했다원 이해해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그리고 서현이가 그녀를 매우 보고 싶어 한다고요. 서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에게 제발 돌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지원은 서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럴게, 서현아. 네 어머니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날 저녁, 박진우는 서현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소녀는 처음으로 고급 아파트에 발을 들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기가 회장님 집이에요. 서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무 크고 썰렁하지? 사실 나 혼자 사는 데는 너무 넓은 것 같아. 서현은 거실의 큰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아요. 박진우는 서현의 순수한 감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서현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다. 저녁을 만들고 있어. 라면이 좋을까? 박진우가 물었다. 서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회장님이 직접 요리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항상 비서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야. 박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요즘 들어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하는 것 같군.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끓이고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다. 서현은 박진우에게 야채를 썰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능숙하게 계란을 풀어 라면에 넣었다. 어디서 요리를 배웠니? 박진우가 물었다. 엄마요. 엄마는 항상 음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서현이 대답했다. 엄마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했어요. 그럼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우는 마음이 아팠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박진우는 서현에게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물었다. 서현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녀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계속했다. 난 학교가 좋았어요. 특히 과학 시간이요. 서현이 밝게 말했다. 엄마처럼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네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줄게. 박진우가 약속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게.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김도준의 체포와 대한항공산업의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회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야. 나도 책임을 져야 해. CEO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어. 하지만 회장님은 몰랐잖아요. 서현이 항변했다. 그게 문제야, 서현아. 박진우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리더는 알아야 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어. 그러나 난 너무 편안함에 안주했어. 서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회사를 그만두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회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박진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박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한지원이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민아 씨가 서울로 오기로 했습니다. 내일 서현이를 만나고 싶어 해요. 박진우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다행이군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민아,
씨는 조용한 장소를 원해요. 제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녀는 아직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좋아요. 내일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요. 그리고 이민아 씨가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김도준 외에도 다른 공모자들에 관한 증거요. 박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서현에게 소식을 전했다. 서현아, 좋은 소식이야. 내일 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 서현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엄마를 정말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내일 오후에.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현은 갑자기 박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박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서현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와 성공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소녀의 행복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천만에, 서현아,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그날 밤 서현은 박진우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소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잃었을까? 진정한 인간관계, 정직함, 삶의 의미?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그는 윤정호 재무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윤 이사, 자네가 김도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네. 박진우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윤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은 그만두게. 이민아가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자네와 김도준 사이의 이메일, 위조된 계약서, 모든 것이 있어.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윤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도준이 제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어떤 약점나? 박진우가 물었다. 제가 과거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그것을 알아냈고 그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윤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정호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네도 조사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협조한다면 그것은 고려될 수 있을 거야. 박진우가 말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김도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조작했는지 모든 것을요.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경찰에 자수하게. 그들이 자네의 진술을 받을 거야. 윤정호가 떠난 후 박진우는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회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저는 CEO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에서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박진우가 선언했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 발표를 받아들였다. 일부는 박진우가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정직함과 책임감에 감명을 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는 한지원의 아파트로 향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서현의 손을 잡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한지원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민아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진우와 서현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민아였다. 엄마! 서현이 외치며 달려갔다. 이민아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꽉 안았다. 서현아, 내 딸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모녀의 재회를 지켜보는 박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다.
이미 나는 딸을 오랫동안 안고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다. 박 회장님,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이민아 씨.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과 서현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서현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민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현이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딸이죠.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엄마, 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대요. 박 회장님이 도와주신대요. 서현이 신이 나서 말했다. 이민아는 놀란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아 씨, 당신과 서현에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안전 문제는 이제 조사 중이고 김도준은 체포되었습니다. 윤정호도 자백했고요.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당신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고 회사는 더 안전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박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민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년 동안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서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할머니께 맡기고 제 자신은 숨어 지내야 했죠.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박진우가 약속했다. 당신과 서현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울게요. 한지원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이민아 씨, 회장님께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민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여기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김도준과 윤정호만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리들까지 이 부정거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정부 관리들까지요, 가은에.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일부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었어요. 이민아가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내 부정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박진우는 USB를 받아들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증거도 당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이민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서현의 눈에는 자부심과 용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럴게요. 이민아가 결심한 듯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한국항공산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민아의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여러 항공사와 부품 공급업체 그리고 일부 정부 감독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하늘의 거짓말이라 명명하고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박진우는 대한항공산업의 임시 CEO로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초청했다. 또한 그는 이민아가 2년 전에 제기했던 모든 안전 우려 사항을 재검토하고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날 오전, 박진우는 회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6,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정직함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공공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저는 CEO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이분은 우리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그 결과 그녀는 직장을 잃고 2년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박진우는 무대 옆을 가리켰다. 이민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분은 이민아 씨입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회사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혼란의 물결이 일었다.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이민아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단지 우리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였고 모든 항공 엔지니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더해졌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벌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다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민아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많은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이민아의 경고를 들었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와 이민아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현은 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한지원과 함께 있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네요. 이민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민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부품 교체, 시스템 개선, 문화 변화,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박진우의 비서 정유미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검찰에서 온 특별수사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우와 이민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박진우 회장님,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강도윤 검사입니다. 대한항공산업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관련 문서와 증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 검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박진우와 이민아는 검찰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이민아의 USB에 담긴 증거, 회사 내부 문서, 그리고 김도준과 윤정호의 진술까지.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준의 협조는 처음입니다. 강 검사가 조사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보통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실수를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강 검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은 분명 고려될 것입니다. 검찰팀이 떠난 후 박진우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회사, 그의 인생의 업적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후회하세요? 이민아가 조용히 물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민아와 서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이민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현은 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내일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요. 한지원 언니가 저를 도와줬어요. 공부할 때요. 정말 잘 됐구나.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좋니? 과학이요. 특히 물리학이 재미있어요. 서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엄마처럼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이민아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현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질문하곤 했죠. 그럼 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겠네.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서현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회사가 계속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박진우와 이민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서현아,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회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회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회사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민아가 덧붙였다.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란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서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래, 정확히 그거야.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박진우는 오랜만에 이렇게 단순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항상 회의, 계약, 협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서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박진우와 이민아는 발코니에 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이 변했어요. 이민아가 조용히 말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서현이가 나를 구한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그것이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네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기,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 이민아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구했어요.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나는 오랫동안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왔어요.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이민아가 물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나요? 이민아가 물었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나에게 사임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서연이 같은 아이들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민아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당신과 서현이 덕분이에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내일은 어쩌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는 예상대로 박진우에게 사임을 요청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민아 씨를 임시 CEO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녀는 회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권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투표 결과 이사회는 이민아를 3개월간의 임시 CEO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회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박진우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해왔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는 이제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구의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안전한 하늘 재단 설립에 투자했다. 이 재단은 항공 안전을 증진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오늘은 서현이의 과학 경진 대회 날이었다. 박진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그는 이제 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주로 입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현이가 그를 특별 손님으로 학교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민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느낌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이민아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3개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인 동료에서 친구로 발전해왔다. 미나 씨 들어오세요. 박진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오늘 아침은 정말 바빴거든요. 이민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박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회사는 어떤가요? 재무구조 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당신의 리더십 덕분이겠죠. 박진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민아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직원들은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재단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해요.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바라던 거예요. 회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침묵을 즐겼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서현이는 오늘 아침에 너무 신나 있었어요. 이민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박진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학교에서도 모두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다더군요. 네, 선생님들도 서현이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에 놀라워하세요. 특히 항공역학에 대한 그녀의 이해력은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민아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박진우의 차를 타고 서현이의 학교로 향했다. 도중에 이민아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박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과 서현이에요, 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회사, 지위, 재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서현이에게는 마치 가족같이 대해주시고. 이민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박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나 씨, 제가 잃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목적,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은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이민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머지 여정을 조용히 이어갔다. 서울중앙과학고등학교에 도착하자 학교는 이미 과학 경진대회로 북적이고 있었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이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있었다. 서현은 자신의 부스 앞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엄마 박아저씨, 서현이 기쁘게 외쳤다. 박진우와 이민아는 서현에게 다가갔다. 박진우는 서현의 프로젝트를 보고 놀랐다. 그것은 항공기의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서현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소형 항공기 모형을 만들고 다양한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테스트했다. 서현아, 이건 정말 놀라워. 박진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현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박 아저씨가 제게 항공공학 책들을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하지만 아이디어와 실행은 모두 내 것이야. 이민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현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 기존 항공기 디자인을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고안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모든 설계와 테스트는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과장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박진우와 이민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현의 말에는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야. 서현아, 박진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서현의 부스에 도착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심사위원들은 인상적인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부스로 이동했다. 정말 잘했어, 서현아. 이민아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해. 박진우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시상식이 열렸다. 서현은 중학생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그녀가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딸이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스러웠다. 시상식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서현이 좋아하는 삼겹살 식당이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박진우가 서현에게 물었다. 서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반드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이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저녁의 공기는 상쾌했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서현은 두 어른보다 앞서 뛰어다녔고 박진우와 이민아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서현이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박진우가 말했다. 이민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요. 그 아이는 항상 제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서현이의 미소는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서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박진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양육 덕분이죠. 이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정의롭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였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마침내 박진우가 말했다. 미나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사의 구조 조정이 끝나면. 이민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임시 CEO 기간이 곧 끝나요. 이사회는 제게 정식 CEO 자리를 제안했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박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저는 항공 엔지니어예요. 이민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영은 제 본래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일을 사랑해요.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보다요. 박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나도 사실 경영보다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설계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 자신이 회의실에만 갇혀 있더군요. 그래서 재단 일이 당신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관심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요즘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에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보람차요. 박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항공안전과 교육을 결합한 무언가를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진우가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 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래 항공 엔지니어 같은 이름으로요. 중고등학생들에게 항공공학의 기초와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요. 이민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그런 프로그램에 완벽할 거예요. 박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학생들,
필요한 자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서현은 잠시 후 두 사람에게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두 분 다 너무 신나. 보여요, 비지우. 서현아.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이민아가 딸에게 설명했다. 네가 오늘 한 것처럼 다른 학생들도 항공공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서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네가 첫 번째 학생 멘토가 될 수도 있어. 네 경험과 열정을 다른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 거야. 서현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과학과 항공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요. 박진우와 이민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계속 걸으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저녁의 공기 속에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 같았다. 석양이 한강 너머로 저물어 갈 때 박진우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들, 회사, 지위, 재산은 그가 얻은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얻었다. 서현과 이민아는 그의 인생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현은 뒷좌석에서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다. 이민아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서현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신데요? 이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당신과 서현이가 내 인생에 들어와 준 것이오. 박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민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차가 이민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는 잠든 서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민아의 집으로 향했다. 서현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박진우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내일 재단에서 새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박진우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민아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